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석중 스님의 출가일기 1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스님들이 먹고 자고 하는 그 절집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절에 가면은 첫 번째 놀라는 것이 절에는 많은 정각을 포함해서 집들이 빽빽히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집들이 그냥 집들이 아니고 다 아주 그냥 고래등 같이 다 기아집으로 되어 있는 그런 집들을 많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순천 송광사 같은 경우는 삼보사찰이기도 하지만요, 그 전각들이 얼마나 많은지 비가 오면은 그 전각들 그 처마 밑으로 이렇게 다니면은 비를 안 맞고 다닐 정도로 그 빽빽하게 그 전각들, 집들이 아주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절에 있는 집들은 그냥 있는 집은 하나도 없어요. 그 쓰임마다 또 아니면 용도마다 살고 있는 사람들마다 그 용도가 다 틀립니다. 일반적으로 절에 가면 가장 큰 중심이 되는 도량의 가운데 있는 것이 이제 보통 대웅전, 부처님을 모신 대웅전이 있고, 그 양옆으로 간음전, 지장전, 응진전, 그 다음에 조사전, 또 보통 대웅전 뒤쪽에 가면은 산신각, 삼성각, 이런 구조로 이렇게 돼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그 법당이든지 여러 전각 옆에 보면은 또 많은 집들이 있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그것은 뭐 용도마다 틀리겠지만, 보통 총림같이 큰 절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제일 높은 어른인 방장스님이 계시는 방장실이 있고, 또 총림은 아니지만 그 규모가 큰 교구 본사쯤 되는 그런 사찰에는 조실스님이 계시는 조실체가 있고, 또 당연히 주지스님이 계실 거고, 또 주지스님을 모셔서 같이 소임을 보는 칠직이라고 해가지고 7가지 직책이 있습니다. 보통 총무, 교무, 재무를 삼직이라고 하고, 그 밑에 뭐 포교옥장 스님, 포교, 호법, 뭐 기획, 하여튼 여러 가지 한 7가지 정도의 소임을 보는 스님들이, 방사들이 또 이렇게 보통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스님들 거처하는 처소 가운데 가장 큰 규모로 있는 것이 아마 강당이랑 예전에는 이제 강원이라고 했는데, 강원이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지만, 보통 강원이 있는 큰 규모에는 강원 스님들이 생활하는 강당체가 아주 크게 보통 그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그 옆에 가면은 또 노스님들이 또 일정한 그 처소에서 모시게 하는, 노스님들을 모시는 처소인 뭐 그렇게 극락당이든지 그런 말로써 노스님들이 거처하는 그런 것도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절의 여러 가지 허드렛 일을 돌봐주시는 정인이라고 하는, 우리 세속에서는 이제 처사님, 거사님 또는 보살님들이 거처하는 그런 처소도 있고, 이것이 일반적으로 절의 그런 규모, 그 다음에 절에 있는 가람 배치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절들이 있는 전각 또는 그 집들이 비어있고 쓸모없는 용도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 그 쓸모가 있고, 보통 보면은 그 정각 안에는 항상 스님들이 사는 공간이에요.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어느 건물이든지 그 안에 사람이 살지 않으면은, 사람의 온기가 없으면은 그 건물이 큰 방 이것이 쇠퇴해가지고 다 금방 건물을 아무리 잘 져놔도 건물이 오래 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즉 어느 건물이든지 사람이 살지 않으면은 그 건물은 금방 퇴락하는 것이 이게 이치입니다. 근데 우리 절들은 보면은 보통 1000년 이상 가지 않습니까? 뭐 가람하면은 계산 1000년 뭐 해가지고, 우리 절들은 보통 오래된 절들은 1000년 고찰이라고 말하는데, 이 오랫동안 유지된 이유는 그 안에 스님들이 계속 살았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게 굉장히 큰 차이거든요. 지금 유럽에 가면은 큰 대성당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성당들은 거의 신부님들이 살지 않는 그런 공간이 많아요. 그러면 아무리 큰 잘 지은 그런 건물이다 할지라도 금방 그것이 쇠락되기 때문에 유지하는 그 비용이 푸짐하게 든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지금 경복궁에 있는 근정전을 포함해서 그 많은 정각들이 있잖아요. 여기 실질적으로 사는 공간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냥 거기는 관광 그런 목적이기 때문에 그 정부에서 그 경복궁의 그 건물 유지하는 게 일반 우리 문화재 사찰, 절에 유지하는 것보다 몇 배가 많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얼마 전에 그 비교한 내용이 있는데요. 보통 우리는 뭐 오래된 문화재급 그런 건축물 하면은 사찰 빼놓고는 별로 없어요. 전국에 있는 사찰, 전통 사찰 한 1000여 곳, 그 다음에 빼놓고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대궐, 뭐 경복궁을 포함한 그 4대 궁, 그 다음에 지방에 있는 향교 정도, 그 다음에 뭐 서원 정도 몇 개만 있지, 그 많은 저기는 없습니다. 근데 이 문화재 보수비가 절에 비해서 이 어떤 비율로 따지면은 월등히 높다고 합니다. 그 다른 일반적인 문화재 그 비용이. 그 왜냐면은 우리 스님들은 사찰에 직접 살기 때문에 이와 같이 그것을 유지하는데 굉장히 저렴한 비용이 드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우리 스님들은 문화재를 지키는, 우리는 문화재 지킴이이자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훈장을 받아도 부족할 정도로 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일반 사람들, 모르는 사람들은 절에서 스님들이 문화재 보수하는데 뭐 문화재 그 기금을 많이 받는다, 특히 다른 종교에서는 왜 불교만 그런 특혜를 받느냐,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와 같은 내용을 본다면은 스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 절에 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많이 절약되는 겁니다. 이게 만약 스님들이 안 계신다고 한다면은 우리나라에 있는 사찰 이걸 문화재 보수 비용만 하더라도 굉장히 많이 들 겁니다. 하여튼간에 이렇게 스님들은 큰 역할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요즘엔 불행하게도 출가자가 없어가지고 이런 많은 절들이 좀 많이 벼가는 그런 현실이에요. 우리 때는 그 대방이라 해가지고 보통 강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대방, 그 절에서 대웅전 다음으로 보통 가장 큰 방을 대방이라고 하거든요. 거기서 이제 많은 대정 스님들이 공부도 하고 이제 밥도 먹고 하는 곳인데, 우리 때는 그 대방에 보통 스님들이 100여 명 정도 그 모여가지고 밥도 먹고 공양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뭐 한 30명도 힘들다고 할 정도로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참 문제긴 한데, 어쨌거나 스님들이 그 절을 지키고 있다는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우리 그 강원에 있을 때, 예전에 제가 이제 출간 이후로 강원에 있을 때 생각을 해보면은,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방이라 해가지고 큰 방에서 이제 모든 걸 다 하거든요. 주의심이든지 승낙이 많은 스님들, 큰 스님들은 각자 이제 개인 방을 갖다 하나씩 보통 이렇게 주지요. 그럼 스님들이 거기서 이제 혼자 주무시면서 또 소인도 보고 여러 가지 일을 보시기 편하게 각 방을 주는데, 처음에 출가한 스님들한테는 각자 방을 안 줘요. 그러면 대중생활, 공동생활을 갖다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대방이라 해가지고 큰 방, 무지 넣습니다. 뭐 절마다 사정이 틀린데, 제가 있던 데만 하더라도 보통 제가 법주사 있을 때 대방이 한 50평 이상, 70평 정도 돼요. 예? 굉장히 큰 겁니다. 왜냐면은 그 중간에 아무 기둥도 없이 하나의 건물이 그냥 덩그러니 70평 정도 된다는 거는 굉장히 넓은 공간이거든요. 그리고 더 넓은 데는 제가 봉암사 선방에 있을 때, 봉암사 그 선방 대중방은 100평이에요. 법당이 108평이고, 내가 알기로는 그 스님들이 참선하는 그 방이, 큰 방이 이게 100평인데,
100평이면 무지무지 큰 겁니다. 이게 우리 이 절집안의 100평 한옥으로 전통 한옥의 100평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넓은 그 범위입니다. 그 쉽게 말해서 여기서 끝에서 이 끝에 있는 스님이 잘 안 보일 정도예요. 가물가물할 정도로 굉장히 넓은 그런 공간을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그 높이는 또 얼마나 높습니까? 이 천장까지 보통 일반 가정에서는 뭐 아파트라고 해봤자 3m 정도 되면은 뭐 많이 되는 것 같은데, 우리는 보통 뭐 이렇게 보면은 4m, 5m 정도 되거든요. 이 아주 높고 넓은 거는 뭐 하여튼 절집안, 이 대걸 같은 그 고래등 같은 집을 표현할 때 이제 절집안을 얘기하는데, 그 대방에서 이제 보통 생활을 합니다. 그러면은 촌출 가는 사람은 그 대방에서 먹고 자고 해요. 그래가지고 강원에라고 가면은 1, 2학년 때는 이제 거기서 스님들끼리 합숙하듯이 거기서 한 30명, 20명, 30명, 40명에서 거기서 한 방에서 자요. 그 큰 방에서 이불 쭉 펴고 이제 거기서 서로 맞대고 머리 맞대고 쭉 자고 같이 일어나고, 또 거기서 이제 아침에 되면은 또 같이 바르공양도 하고, 또 끝나면 거기서 또 이제 강의도 하면은 강의실도 되고. 그 대방이라는 개념이 잠을 잘 때는 숙소, 호텔 같은 그런 개념도 있고, 밥 먹을 때는 식당 같은 개념도 되고, 공부할 때는 강의실도 되고, 또 거기가 막 사람들이 이제 대중공사라 해가지고 어떤 일이 터지면은 산중에 있는 모든 스님들이 그 큰 방에 모여가지고 각자 그 대중들이 공사를 벌입니다. 뭐 이게 오드니 그러니 해가지고 여러 가지 사안을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 우리 불교에서는 만장일치제거든요. 이거는 거수결이 다수결이 아니기 때문에 절집의 풍속은 이 원칙은 무슨 일이 생기면은 만장일치입니다. 만장일치가 나오기 위해서는 얼마나 열띤 토론이 벌이겠어요. 그래서 그 대방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또 큰 토론장 같이, 국제회의장 같이 그런 역할도 하고, 또 거기서는 또 저녁 때 되면은 또 요가도 많이 합니다. 스님들이 요가 하면은 요가를 갖다 몸 쭉 푸는 요가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이제 스님들 같은 경우는 태극권도 이렇게 단체로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야말로 뭐 헬스장, 뭐 체육관 같이 그런 역할도 하고, 이 대방이라는 것이 그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 대방 생활을 이제 거쳐가지고 나중에는 승납이 되면은 스님들이 이제 각자 개인 방에 생활하기도 하는데, 근데 그 대방이라는 것이 큰 그 방이 스님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곳에 산다고 할 수 있겠어요. 왜냐면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런 집을 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게 보통 조선시대 때, 그때 뭐 몇백 년 전에 진 거거든요. 그러면은 기둥이 다 이만해요, 이게. 그 다음에 다 이게 우리나라 홍송, 육송으로 이게 우리나라 소나무로 갖다가 기둥을 갖다가 세운 거거든요. 요즘은 우리나라 국산 소나무를 쓸 수가 거의 없어요. 제목도 별로 없고, 거의 벌목을 못 합니다, 나라에서. 이거 잘못하면 다 유업이라 해가지고 깜빵하게 되기 때문에 요즘에는 건물을 짓더라도 그와 같은 좋은 나무를 거의 구할 수가 없습니다. 다 지금 우리나라 지금 뭐 한옥도 많이 짓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짓는 한옥은 다 거의 수입품이라 보면 되겠어요. 너무 비싸요, 없고. 뭐 우리 숭례문 같은 경우에 불났을 때 그 숭례문 짓기 위해서 뭐 육송 예전에 있던 거 좀 사용한 그 정도지, 일반 어떤 건축물에서 우리나라 소나무, 좋은 소나무, 아름드리 소나무 구한다는 것은, 그것을 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정도예요. 근데 우리 스님들이 있는 데는 이만한 그런 소나무로 해가지고 그 집을 짓고, 또 이게 아주 천장도 아주 높습니다. 보통 4m 이상 되는데 천장도 높게 짓고, 그 다음에 그 스님들이 거처하는 그 곳에 보면 항상 절에 가면은 단청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들은 절에 와가지고 단청, 울긋불긋한 단청을 보고 무섭기도 하다고 하는데, 원래 단청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임금님이 계시는 궁전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귀한 겁니다, 단청이. 예전에는 단청 그 안료, 그 재료를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고 굉장히 고가였어요. 그 단청을 하면은 그 건물이 오래 갑니다. 그 나무에다 단청칠을 해놓으면은 썩지가 않아요. 여러 가지 좋은 효과가 있는데, 이게 뭐 우리 보면은 경복궁 같은 경우에 하면은 임금이 계시는
거기에다 다 아주 멋있게 용도 뭐 해가지고 여러 가지 화려한 단청을 하는 것이, 이것이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임금이 계신 곳 또는 관청, 중요 관청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사대부 집안이라 해가지고 영의정, 자의정이라 해가지고 지금 마음대로 단청할 수는 없습니다. 이건 법으로 옛날에 정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일반 개인 집이 99칸을 못 넘다고 하잖아요. 예전에 보면은 뭐 아무리 돈 많은 사람이 그 삼정승이 났다 하더라도 그 집이 보면은 100칸이라고 한 것은, 이것은 임금만이 할 수 있다 해가지고 일반 사람들은 아무리 지위가 높아도 100칸 이상의 집은 질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뭐 절집안은 단청도 우리 다 알지만 다 하잖아요. 단청하지. 또 거기다가 그거 한 칸 한 칸 하면은 100칸이 뭡니까? 예전에 기록에 보면은 우리 절집안에는 스님들이 보통 1000명 이상이 살았다는 것은 기본이고 3000명 대중이 살았다고 해요. 얼마나 많은 스님들이 살았겠습니까? 그 스님들이 살 수 있을 정도의 공간이면은 이게 보통 1000칸 이상이 되는 어마어마한 그런 규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스님들이 살고 있는 이 절은 가장 좋은 제목으로 가지고 있지. 그 다음에 그 단청 이런 것까지 합치면요, 지금 요즘에 시가로 따진다면은 제일 비싼 곳에 산다고 보면 되겠어요. 지금 비교하면은 강남의 집값이, 아파트값이 뭐 보통 20-30억 이상 가는 것이 많다고 하는데, 강남의 아파트값이 비싼 것은 땅값이 비싼 거예요. 거기 살고 있는 내용물 가져가 들어가서 보면은 우리 절집안에 있는 이 우리 건물이 훨씬 몇 배가 비싸요. 우리 나무 하나 이거만 하더라도 보통 하면 몇 천만 원씩 값니다. 지금 몇 백만 원은 기본이고, 보통 하나 하면은 굵은 거는 뭐 한 1000만 원 이상 간다고 볼 수 있거든요. 대도포 같은 거. 이런 게 그냥 수없이 있지. 예? 그 다음에 이것이 다 목수들이 하는 이 한옥 그 구조 방식이기 때문에 인건비도 무지 비쌉니다. 그 다음에 거기다가 기아 올리죠. 그 다음에 단청을 하잖아요. 단청이라는 것이 원래는 건물의 거의 반이라고 해요. 쉽게 말해서 건물 짓는데 10억이 들었다 하면은 단청값이 5억 이상이 든다고 합니다. 단청이 굉장히 비싼 거예요. 뭐 이렇게 비싸지 않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화려하게 꾸민다면 그만큼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님들이 계시는 이 절집은요, 이 아마 세계적으로 따져도 그 평당 가격으로 치면은 제르비는 아마 제일 비쌀 겁니다. 강남이 비싸다고 하지만 그건 땅값이 비싼 것이고, 우리 절집안은 기본적으로 다 비싼 그런 재료를 쓰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한 5, 6년 전만 하더라도 그 법당 한 평 짓는데 재료비가 보통 업자하고 해가지고 건물 짓는다고 하면은 3천만 원 이상 간다고 내가 들었거든요. 그러면은 이것이 지금은 훨씬 많이 갈 겁니다. 재료비도 비싸지만 인건비도 많이 비싸기 때문에 보통 한 평 짓는데 보통 5천만 원 가까이 간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100평짜리 이 건물을 지면요, 건물 짓는 데만, 땅값 빼놓고 건물 짓는 데만 거의 50억 정도 간다고 보면 돼요. 예? 거기다가 또 이제 단청해보세요. 단청하고 또 안에 내용물 부처님 모시고 하면은 보통 100억대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잘 짓는 건물 하나 지으려면은. 이게 근데 100억짜리 건물 어디 가서 시내에서 이 100평짜리 진다고 하면은 진짜 절에 비해서는 진짜 화려함의 극치를 아마 질 겁니다. 아마 일반 주택에 진다면은. 이와 같이 이 절집안이 가장, 스님들이 사는 집은 세상에서, 제가 알기로는 아마 세상에서 가장 좋은 집에 사는 것이 아닌가. 한옥에다가 넓고, 그 다음에 이 봄, 여름, 가을로, 겨울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한옥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도 많죠. 예전에는 이제 한옥이 단점이라는 것이 위풍이 세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재료가 좋아가지고 또 많이 보완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옥, 최고 좋은 한옥에서 사는 것이 우리 스님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이제 절에 가면은 일반 사람들이 이제 전각이라 해가지고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거 엄밀히 보면 전각은 틀린 거거든요. 어디 가면은 전각이라 해가지고 전자, 그 다음에 각 이렇게 쓰는데, 원래는 뭐 전당,
각각 해가지고 이 건축물도 건물들도 등급이 쭉 있습니다. 근데 절에서는 보통 전각이라고 하거든요. 엄격히 얘기하면 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전이 원래 더 좋은 격조가 높은 건물을 전이라고 합니다. 우리 보통 가면 대웅전 하지 않습니까? 대웅전. 대웅, 큰 영웅이 있는 집. 이것이 부처님 모신 경우에 대웅전이라고 하잖아요. 전이라는 것은 임금이 머무는 것을 전이라고 했거든요. 원래는 우리가 근정전 하잖아요. 경복궁에 근정전, 부지런히 정치를 하는 그런 것을 했기 때문에 이 부처님도 세속에 있는 왕과 같은 그런 위치에 있다고 보는 거예요. 가장 3계 대도사이기 때문에 부처님은 큰 영웅이자 그 왕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큰 영웅으로서 머무는 곳 해가지고 대웅전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 전이라는 것은 굉장히 높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보면 사극에 보면 전하 그러잖아요. 이거 뭐냐면 이 전에서 공물 보고 있는 왕의 밑에 있는 신하가 왕한테 있는 전하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이제 나중에는 이제 전하하면은 왕이라고 하는 건데 이거 나중에는 각이라는 것은 이제 각하 대통령 각하 하잖아요. 이것도 그런 말이 있는 겁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전이라는 것은 각보다 높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절에 가면은 대웅전 그러지 대웅각 그러지 않아요. 왜냐면 전이 더 높고 높은 분이 계시는 그런 정각이기 때문에 그런 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전이란 말은 부처님 계신 곳 대웅전 또 관세음보살님이 계시면 관음전 지장보살님이 계시면 지장전 부처님과 비슷한 부처님은 아니지만 그 밑에 있는 대보살들은 전이라는 이름으로서 이렇게 써주고 있어요. 근데 여기는 이제 각이란 것은 전부 다 좀 미치예요. 그렇기 때문에 산신각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산신각 산신님이 계신 산신각 각이란 것은 이 부처님이든지 보살님들보다 낮은 계급에 있는 쉽게 말해서 그런 분이 계시는 그런 집 그래서 각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유래해 가지고 뭐 전하하면 임금이고 근래에는 뭐 지금은 안 쓰지만 이제 대통령을 각하 그렇게 하잖아요. 이제 뭐 우리 옛날에 쓸 때 여기서 이제 이 절도 보면은 그래서 전각이라 해가지고 엄밀한 의미가 있다. 전에는 부처님을 포함해서 큰 대부살들 관음전, 지장전, 응진전 나한전을 응진전이라고 하거든요. 극락전 아미타 부처님이 계신 극락전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산신각 또는 뭐 칠성각 그 다음에 삼성각 각이란 것은 그 밑에 있는 레벨을 얘기할 때 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절에서는 전각이라고 하면은 이와 같은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절에 가면은 많은 건축물이 있습니다. 근데 그 건축물들은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다 용도가 있고 거기에는 또 부처님이든지 이렇게 산신님을 모신 그런 전각도 있지만 또 많은 스님들이 살고 있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런 살고 있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는 다 스님들이 살고 있어요. 현재도 앞으로도 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절이 오래가는 이유는 스님들이 거기에 직접 살기 때문에 그 건물이 오래 유지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제공할 수 있고 또 스님들이 사는 이 집은 세상에서 제가 알기로는 가장 좋은 곳에 사신다. 왜냐면은 스님들이 살고 있는 그 집은 지금 요즘 현대에 있는 아무리 좋은 재료를 가지고도 살 수 없을 정도로 옛날부터 내려온 그 좋은 재료를 가지고 집을 지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또 그것을 바깥을 포장한 그 단청이라는 것도 아주 귀한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스님이야말로 출가했다 그러면은 아마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집에 살고 있는 분들이 스님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스님들이 살고 계시는 절에 대해서 잠깐 알아봤습니다. 그럼 오늘 이만 마치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